안녕하세요. 돌팔이 도사입니다. 저번 영상을 올린 후에 제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영상을 계속 올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져서 좀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는 9월의 운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9월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저번 영상에서 저희가 공명 선생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명 선생님을 영접한 후에 공명 선생님의 또 심기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공명 선생님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언짢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명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서 본인의 지혜를 제가 빌려다 써서 이렇게 운세를 봐주고 어떤 행동 지침 알려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불쾌하신 게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불쾌하지는 않는데 이게 또 신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신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 동양 쪽에서는 그 그리스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신론인 거죠. 다신론. 그러니까 막 뭐랄까 유대교 같이 이렇게 일신론, 그래서 야훼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그러니까 신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온갖 게 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생전에 영웅들이 신으로 추앙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들도 레벨이 있고 힘이 있거든요. 영향력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공명 선생님께서 제가 기도를 드리거나 요청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건데 너무 많은 사람 한꺼번에 불특정 다수를 하면 본인도 힘이 부족하고 안 되니까 좀 정말 긴급하고 필요한 사람만 걸려서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공명 선생님이 사실 생전에 아가페적인 사랑을 설파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촉한을 위해서 나머지 역적들을 친 거잖아요. 이렇게 북벌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별적인 거라고요. 선별적인 거. 공명 선생님의 사랑은 선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선별적인 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제 채널 돌파리도사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에 한해서만 제가 공명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서 공명 선생님의 영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할 생각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보편복지가 아니고 선별복지인 거죠. 저희 채널은.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분에게 갈 힘을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몰아서 드릴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힘을 받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야겠죠. 예, 그래서 구독을 누르신 분에 한해서 제가 기도도 올리고, 이게 뭐 신점은 아닌데 어떤 분이 또 신점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근데 아무튼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에 한해서만 제가 이제 그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 글자를 펴 볼 건데, 자, 이렇게 6개의 글자가 있죠. 이 6개의 글자를 보고, 그러니까 뜻을 몰라도 글자를 보고 마음에 드는 글자를 고르시면 되고요. 그냥 글자도 난 모르겠다 그러면 왼쪽 위부터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를 보고 고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글자를 보고 고르셔도 되고, 나는 한자에 미숙한데요 그러면 숫자라든가 그냥 모양 보고 고르셔도 돼요. 그래서
끌리는 거를 보고 고르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고르셨으면 해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분은 제가 이걸 지금 뽑으면서 소름이 돋았는데, 이게 지금 닭게자거든요? 그죠? 우리가 양게장 할 때 닭게자인데, 이게 산란할 때 알란자입니다. 그러니까 닭하고 달걀이 나온 거죠. 저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맞추지 않았거든요. 제가 조작을 한 게 아니고, 정말로 랜덤하게 뽑았거든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나오고 달걀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해석이 굉장히 난해하게 갈 수도 있는데 사실 그리고 마지막에 기쁠 심자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심해 바다 할 때 이게 기쁠 심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글자가 굉장히 의미가 연결되는 듯 하면서도 오묘하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총론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1번 분은 그 선택의 기로라든가 어떤 고민을 하실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9월에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지금 잡아 먹을 것이냐 아니면 키웠다가 나중에 먹을 것이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도 지금 수익을 거둘 것이냐 아니면 이게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삶은.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닭이 먼저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이 먼저 나오고 닭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닭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빨리 수익을 거두자, 어떤 잡아먹자, 빨리 눈에 보이는 이익을 거둬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그러면요, 그렇진 않고요. 닭이 먼저 나온 이유는요, 이 알을 품어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예요. 지금은 투자를 할 때입니다. 만약에 내가 투자, 그러니까 뭐 그게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요, 지금은 기다리면서 당장에 큰 수익을 바라지 마시고요. 특히 9월 달에는 일단은 특히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좋아요. 이거는.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당장엔 수익이 안 돼도 남들이 모르는, 내가 봤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일관되게 투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이게 결말이 나지 않는 것들이란 말이죠. 시험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이거는 특히 큰 시험 뽑으신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큰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이 많이 뽑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거는 투자 개념입니다. 닭이 알을 품어주는 겁니다. 굉장히 깊도록. 그리고 이 깊을심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원래 글자를 풀 때는 파자로 주로 푸는데 여기선 뜻으로 굉장히 일관되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일관된 메시지로요. 그 주역에 보면 잠룡무령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TV 보면 대권 잠룡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대권 잠룡 뭐 후보들 많잖아요. 우리가 잠룡들이라 하잖아요. 대권들을. 그러니까 용은 용이 될 건데 용은 용인데 아직 잠겨 있는 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잠룡이면 무령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잠룡은 아직 나대질 말고 조용히 숨어서 힘을 비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월에 그런 메시지를 주는 글자들이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요, 제 말을 반 정도만 이해하신 거고요. 숨어만 있으니까 그럼 저는 짱박혀 있으란 얘기입니까? 속된 말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운이 짱 박히는 것도 운이 안 좋아서 짱 박히는 게 있고요. 이건 지금 명백하게 투자입니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어미닭이 새끼를 낳았거든요. 이 알란자 달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얘가 부화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침잠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침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가을이 또 침잠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힘을 비축하셔야 됩니다. 마냥 발산하고 쏟아내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나왔고요, 글자가. 그래서 공명 선생님의 조언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인미답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인, 앞사람이 밟지 못한 것이다. 앞사람이 가지 못한 길.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렇게 꿈꾸고 시도하지 않았던 것. 그걸 우리가 전인미답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이 1번을 뽑으신 분이 뭔가 정말로 전인미답의 길, 그러니까 해당 분야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뭔가를 하시는 분일 수 있고요. 첫째로. 아니면 두 번째로는 그 카드가 조언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앞사람이 간 길이 아니라고 해서 앞사람이 밟질 않으면 그게 길이 안 됐잖아요. 막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도 겁먹지 말고 가보라는 거죠. 투자의 관점으로. 시작은 미미하나 아무도 밟지 않았으니까 시작은 미미할 수밖에 없지만 이거를 계속 가다 보면 이 분야에 뭐가 되죠? 독점이 되는 겁니다. 독점. 독점이 좋은 게 그 분야에 1등이나 대가가 안 돼도 내가 혼자기 때문에 일정 궤도만 올라서면 필요 이상의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혼자다. 아무도 안 가는 길을 나 혼자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쏟는 열정, 시간, 나의 근심 걱정, 이 모든 게 다 결국 허사로 돌아가고 우주는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은 조금 접어두시고요. 우주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번 분을.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투자를 한다. 내가 알을 이렇게 부화시킨다는 관점으로 조금 더 그 내공을 쌓고 계시면 반드시 다시 운이 전환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자, 희망적인 그 글자가 나왔습니다. 자, 1번 분 해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분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은 그 굉장히 호전적인 글자가 나온 겁니다. 호전적인 글자. 그러니까 이게 전쟁할 때 전이거든요. 싸움 전자. 그리고 이게 국기를 개양한다 할 때 휘두르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양자거든요. 휘두를 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맞길 위자, 위임한다, 위탁하다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자가 일단. 그런데 아까 일본 분도 주로 제가 뜻으로 풀었거든요. 이 글자를 풀 때는 뜻으로 푸는 게 있고 파자라고 해서 글자를 쪼개서 모양이라든가 형상으로 푸는 게 있는데 이번 분은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일단은 이게 싸움 전자긴 한데 옆에 이게 헛단자거든요. 단수할 때. 그러니까 나 홀로 이게 창과자예요. 그러니까 혼자 창을 딱 쥐고 대적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렇게 칼 두고 누구랑 이 사람과. 이것도 소수자잖아요. 손에다가 뭘 들고 막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이렇게 대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둘이 칼싸움 이렇게 챙챙챙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경쟁 아닌 경쟁 관계, 갈등 관계 그런 걸 수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살벌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뭐 그냥 일반적 다툼 이런 게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경쟁이에요. 이건 경쟁. 그러니까 시험으로 치면 시험은 합격 불합격이 딱 정해졌잖아요.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 내가 어디 회사 면접 또는 연예인 오디션 이런 걸 봐도 경쟁이잖아요. 다. 내가 책을 낸 작가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책도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적절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다 경쟁을 하잖아요. 우리 현대 사회라고 하는 건 같은 회사 내에서도 경쟁을 하고요. 부서 간 개인 간에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경쟁 상황이 놓여 있다. 근데 생각보다 그 경쟁이 좀 치열할 수는 있다. 이 경쟁이란 게. 그런데 이 경쟁을 잘 뚫고 나오면 이 경쟁을 잘 버티거나 이겨내면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이게 맞길 위자지만요. 이게 파자를 하면요. 여인이 있죠. 여인이 머리에 별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왜 아녀자들이 머리에 뭐 이고 다녔잖아요. 특히 농부들이 농사를 열심히 짓고 그 점심 먹을 때, 그러니까 참이라고 하잖아요. 참이라 그러나? 용어를 잘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참을 먹을 때 안여자들이 머리에 이고 이렇게 점심 참을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을 잘 이기고 나면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아니, 돌팔이 도사 너무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경쟁에 이기고 나면 상이 주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시험에서 1등하면 합격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왜 당연한 얘기를 굳이 제가 점까지 보면서 이렇게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요.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은요, 내가 1등을 한다 해서요, 반드시 1등에 상응하는 어떤 효용이 꼭 오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이거는 인생을 조금이라도 오래 사시고 풍파를 겪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로또에 1등 당첨됐다고 해서 그 돈을 제가 다 쓸 수 있나요? 제가 그럼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로또에 1등 됐다고 그 돈을 제가 다 쓸 수가 있나요? 아니면은 설령 다 써도 제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1등이 당첨되는 순간 그걸 노리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과 단체, 심지어 조폭도 꼬이고요. 그죠? 그리고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 때려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또 사라진다고요. 그게.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거나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런데 이번 경쟁은 다르다는 거죠. 확실한 결과가 놓여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 대해 회의감이 들다 하더라도, 물론 포기를 하셔도 돼요. 포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건 개인의 판단이니까 제가 뭐라 할 자격은 안 드는데요. 확실한 건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콩고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콩고물이. 그래서 나는 콩고물이 눈에 아른거린다. 그러면 이 경쟁을 하십시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콩고물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신호를 줬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일단은 카드를 한 번 더 뽑아 보겠습니다. 조언 카드를. 능소능대.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다. 능소능대.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 저는 이 능소능대가요,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 싸움터에. 이 싸움터에서 승리를 하려면요, 무궁무진하게 변화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때로는 비겁자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대범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투자라고 치면 소액 투자를 했다가도 때로는 크게 투자도 하고요. 변화무쌍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하나만 세우지 말고요. 다양한 변수에 맞게 다양하게 세우시라는 겁니다. 그 경제학에 보면 그 뭐라 그럴까? 내시 균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우월 전략 균형 그런 게 있거든요. 경제학, 미시 경제학에. 그런데 여기서는 우월 전략 균형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변수를 다 짜신 다음에 상대방이나 또는 상황 외부 환경 변화를 다 고려하신 다음에요. 다양한 전략을 좀 구사해 보십시오. 실력도 실력인데요. 전략의 다양성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번 분에게.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9월을 좀 보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번 분 해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3번 분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분은 일단 부럽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항상 이렇게 밑으로 가가지고 좀 잘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계절할 때 끝개, 맞개 뭐 이런 뜻이 있고요. 놀랄 경, 무리 중자인데요. 이게 뜻으로 보면 하나도 풀이가 안 돼요. 제가 뜻으로 풀 때가 있고 이걸 파자로 해서 풀 때가 있거든요. 뜻으로 해서 풀 때가 있고 파자로 해서 풀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글자를. 그런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파자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왜 박수를 쳤냐 하면 아까도 제가 이번 분을 해석하면서 이걸 막귀리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비슷한 글자 또 나왔는데 이 개자지만 개 이렇게 보지 마시고 계절할 때 개는 맞는데요. 그게 아니고 밑에 보면 아들 자자죠. 아들 자자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게 아들 자자잖아요. 이게 여기 위에 이게 벼화자거든요. 자식이 머리 위에 별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자, 이번엔 밑에 보면 이게 뭐죠? 말맞자죠. 말맞자. 경마장 할 때 맞자요. 한자에 약하신 분들, 아주 약하신 분들 제외하고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게 놀랄 경제인데 그렇게 풀지 말고요. 마 위에요. 풀도 있고요. 고기도 있고요. 막 우유도 있고 이래요. 말이 여러 가지 뭘 먹을 거라든가 짐을 신고 지금 등이나 머리에 이고, 머리는 못 이죠? 등에 있는 거죠. 등에 타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피열자인데요. 이게 그냥 이게 이렇게 하면 그냥 어떤 막대기나 여러 사람이라 보셔도 돼요. 여기 위에 피 이렇게 보지 말고 이걸 빼버리면 이게 그릇 맹자거든요. 그 그릇에다가 뭘 담고 머리 이고 뭘 들고 지팡이 같은 거 짚고 뭐가 서 있는 겁니다. 달려오는 형상 같아요. 다 지금 자식이든 말이든 어떤 사람들이건 지팡이건 그 위에 뭔가를 싣고 지금 어디론가 오고 있는 형상입니다. 누구에게로? 3번 분에게로. 이게 세 글자가 다 비슷한 형태의 글자가 나왔습니다. 머리 위에 뭔가를 이고 있는 형상이 나왔거든요. 콩고물이 있을 수 있다. 9월 달에는 생각지 못한 이 9월 달에는. 그래서
어, 모르겠어요. 기존에 뭘 해놓으신 게 있어서 그래서 그냥 그게 수학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냥 뭐 거의 로또 수준에 아니면은 뭐 그냥 길 가다 뭘 줍더라도 하다 못해 그런 어떤 횡재수인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콩고물이 있다는 겁니다. 9월 달에는 그 어떤 달보다. 그래서 딱히 조언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횡재 그러니까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재물이나 횡재수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라.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조언을 하거든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데 그렇죠. 모르겠어요. 3번 분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 궁서설묘.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깨문다. 이게 깨물 설자거든요. 그러니까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돌팔이투사 이게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위에서는 풍요로운 글자들이 나왔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궁박한 애가 얘를 대든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일단 3번 분이 만약에요. 이거는 만약인데 그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예를 들면 뭐 하여튼 뭔가 빌려줬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너무 심하게 닥달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일단은 첫째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뭘 베풀었는데 그거를 뭘 바라고 베풀거나 그러진 마세요. 왜? 본인에게 결국 다시 이게 돌아올 거니까 많은 걸 줄 거니까 우주가 자연이 3번 분에게 뭔가를 줄 거니까 이렇게 많이 한 개도 아니고 이렇게 다 세 개가 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줄 거니까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너 그때 가져갔잖아. 왜 지금까지 안 가져와? 빨리 몇 날, 몇 월, 몇 시까지 내놔. 이런 식으로 마치 사채업자가 닥달하듯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일단 첫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본인이 너무 지금 저는 아닌데요. 저는 너무 지금 궁박하고 뭔가 헝그리하고 배고프고 뭔가 좀 빨리 얻고 싶은데요. 그래도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이게 고양이를 물 정도로 내가 쥐라고 해서 함부로 다 덤비면 안 되잖아요. 그냥 도망을 웬만하면 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또 9월이 가을인데 원래 동양의학의 경전인 황진의 경에는 가을에는 원래 서두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가을에는. 여름에는 좀 서두르도 되는데 봄이나 여름엔 가을에는 서두르면은 그 숙살직이라 해가지고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공격하는 기운들이 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 믿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어차피 올 거잖아요. 우리 3번 분한테 3번 분은 예정도 있으세요. 콩고물이 지금 그러니까 조급하게 누군가를 닥달하거나 이게 또 본인도 돼요. 본인을 이렇게 닥달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3번 부분 해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분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은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흑토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선비사자거든요. 그런데 획수나 모양은 비슷하잖아요. 위가 더 길면 선비사고요. 아래가 더 길면 흑토거든요. 이 글자 뜻 전체를 보면은 이게 더할 증자, 우리 증가할 때 할 때 뜻지자 우리가 시작할 창, 비로소 창 이런 거죠. 이런 거요. 이거는 창자, 창립, 창시, 창작 이런 거 할 때
새로 뭘 만드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 그런데 이 지금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 제가 뭐 틀릴 수도 있는데 그 뭐라 그럴까? 4번 분은 여기 지금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8팔자거든요. 그죠? 그런데 8월에 지금 8월 우리가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곧 9월 맞아잖아요. 8월에 그 더운 여름에도요. 뭔가를 흙으로 여러 가지 담장을 이게 건물을 쌓듯이 분주하게 뭘 하신 분입니다. 8월에. 그런데 그 하던 것을요. 이게 지금 창문 같이 보이잖아요. 흙도 있고, 그러니까 흙도 있고, 창문도 있고, 건물 토대도 있고요. 8월에 이렇게 막 그 태양볕에서 더운 데서도 뭔가를 지었는데, 이제 그 진 거를 슬림하기 시작합니다. 9월에. 접어들면서요. 이 단순히 돈이라든가 물질만 보던 게요. 고결한 선비로 변했고요. 물건이던 게 사람으로 변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마음심이 딱 들어섰습니다. 이게 날일자잖아요. 날일자. 그런데 밑에는 마음심자로 변했습니다. 이게 태양이기도 하고 열, 화 이런 건데 이것도 심장도 이게 심장, 마음이지만 이것도 화 이런 뜻이 있거든요. 심장이 불의 장부라거든요. 동양의학에서는 황제 내경에서는 간이 목이고 뭐 그런 오행 사상에 근거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물질에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전부. 흙에서 선비가 됐고요. 태양이 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이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획수가 많고 복잡다단한데 지금 획수가 적어졌죠. 그래서 9월 달에는 아마 지금 4번을 뽑으신 분들은 그 물질이라든가 이런 성과 위주, 내가 보이는 것, 이런 것만 지향을 하시다가 어떤 인문학적인 정신적 가치를 많이 추구하실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감성적으로 변하고요. 여름에는 감성적이지 않으셨어요. 특히 8월에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거나 어떤 가시적 성과만을 원했다면 9월 이후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물론이면요. 이게 유심론 같은 거예요, 일종의. 유물론, 유심론. 이게 비교를 한다면. 그리고 기존의 창고를 이 칼로 허물고요. 창고라는 것도 물질의 보고잖아요. 이게 칼도자거든요. 이 중간에 이 짝대기 두 개가. 이걸로 허물고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번다. 뭐 애인을 만나요. 아니면 헤어져요. 저 합격할까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질적인 변화. 내 사상과 가치관. 이런 어떤 인간을 규정짓는 그런 가치나 철학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는 운기에 들어선 겁니다. 여기 4번 분들은.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가치관이 변할 수 있다. 가치관이. 그래서 저는 이게 시기에 맞다고도 봐요. 원래 우리 가을을 옛날엔 독서의 계절이라고 했잖아요. 천고마비다 뭐 그런 말도 했는데 지금 뭐 말을 볼 수 없으니까 뭐 말이 살찐다 하늘이 높고 그런 거는 성립이 안 되죠. 그런데 사색의 계절이거든요. 사실 가을이. 그게 그 계절에 맞는 행동과 생각을 갖추는 게 본인의 건강이나 몸이나 운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게 원래는. 동양 철학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봐요. 이거는. 일단은. 그래서 조금 더 메시지를 좀 더, 자.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 이게 뭐죠? 더 글로 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 방향 유물론에서 유심론으로 쭉 가셨잖아요. 그죠? 4번 분이. 그런데 이 방향이 맞다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결국. 만약에 저는 아닌데요. 그러다 싶으면 다른 길을 뽑으시든지 뭐 방법 없어요. 그런데
일단 글자는 이렇게 나왔고 저는 나오는 대로 풀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코시국이라잖아요. 약칭. 한번 이 흐름에 한번 마음 가는 대로 한번 맡겨보시는 게 어떨까 해요. 저는 그걸 권해드려요. 예, 생각보다 우리가 돈을 쫓는다고 해서 돈이 바로 오진 않아요. 돈이나 애인이나 뭐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바라는 것들은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얻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사람 일은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제가 점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 일이 예측이 가능하고 계산할 수 있고 합리적이라면요, 제가 하는 이런 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필요 없어,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런 거 할 이유가 없고 시간 낭비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간파하신 분이 2500년 전에 노자 선생님인데, 제가 시간 되면은 좀, 제가 편집 기술도 높아지면 노자 이런 것도 좀 강의를 하고 싶은데, 참, 그게 안 되네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변화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무슨 뭐, 속세를 버리고 절이, 뭐, 중이 되는 거가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반쪽이 채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물론자면은 유식론은 모르는 거잖아요. 반대로 유식론자는 유물론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유물, 유심 다 있어야 우리 인생이 완전해지고 균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물론자였다면, 내가 물질적인 것만 알았다면요, 정신적인 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의외로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유물론, 내가 돈 버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그 이치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9월에는 자, 4번분 해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5번분은요, 이게 지금 한 달 운세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도 좀 난감한데, 일단 글자가 나온 대로 해볼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안 맞다 싶으면 다른 번호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뜰정뜨잖아요. 우리가 정원, 또는 법정, 이렇게 판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판결을 내리시는 법정, 또는 옛날 우리 중국이나 조선이나 고려 이런 데 뭐 조정, 왕이 있고 거기 신하들이 쫙 있는 곳 조정, 뜰정자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게 차례 제자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우리 과거 급제할 때, 이게 장원 급제할 때 그 제자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게 찢어질 열자 이런 뜻인데, 이게 파열할 때 열인데요. 이게 파자로도 풀이할 수가 있고 뜻으로도 풀이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해석을 할 때는. 그런데 이 두 개, 이 조정, 정과 재만 놓고 보면요, 이건 관운수입니다. 관직, 관운. 만약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뭐 변호사 시험, 뭐 공무원 시험, 뭐 등등 있잖아요. 주로 공직이나 법 관련된 거, 이분들한테 좀 길한 게 나온 겁니다. 돌팔도사 마지막에 찢어질 열인데 그게 망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 찢어질 열자지만요, 위에 보면 이게 벌릴 열자잖아요. 우리가 나열한다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어딘가에 위에 있어서요, 이렇게 차례대로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옷 의자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사극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럴까? 신하들이 이렇게 긴 막대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두 손을 모아가지고 왕 앞에서. 그게 막대기에는 자기 관직명이나 품계가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조판서다. 그러면은 이조판서 돌파리 도사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뭐 정 몇 품, 뭐 종 몇 품 이렇게 하고 딱 써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열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오디자도 이게 관복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운이 있어요. 이 5번 분이. 그래서, 저는 공무원 시험도 준비 안 하고, 무슨 뭐, 시험 이런 것도 아니고 저는 공직에도 있지 않는데요. 그래도요, 이거는 명예운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그러시다면, 이 전반적으로는요, 어떤 명예를 높일 일이 있다, 칭찬받을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비유, 상징이라 본다면요. 그 재물도 재물인데요. 제가 봤을 땐 명예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5번 분들은 그 9월 달에는 한번 타인의 모범이 된다, 표본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9월 달에. 또 뭐 어떤 시험 작은 거라도 좋아요. 특히 만약에 내가 진짜 뭐 나는 공무원 준비생이나 변호사 시험 뭐 이런 준비 하는 사람이다. 고시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다. 한번 해보세요. 공부를 이번에 그 희망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 굉장히 웃어주는 글자가 나왔거든요. 나름. 그래서 한번 여기는 뭐 더 사족이 제 말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조언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전전긍긍. 우리가 전전긍긍 하잖아요. 그런 말을. 불안한 모양이잖아요. 아까 1번 분인가, 2번 분인가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분들은 제가 여유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5번 분은 반대세요.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왜? 명예로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남들이 5번 분을 주목하니까. 이게 이길극 이렇게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긍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전긍긍이거든요. 이게 시경에 나오는 말일 텐데 그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명예운이 있어서 마냥 또 좋지만은 않아요. 사람이 명예가 있다는 건요. 그 사람을 주목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목을 받는다는 건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거수일투족 행동거지들이 파악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도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신독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삼간다 남이 있는 것처럼 난 행동을 한다 그런 마인드로 9월달 한번 보내보세요. 이게 명예운이 높아지는 시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행동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5번 분들이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글자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동시에 있어요. 한편으로는 피곤할 수 있거든요. 인기가 많아지는 게 좋기도 하지만 연예인들 괴롭잖아요. 사실 악플이라든가 막 어디 머리도 안 감고 슈퍼 이런 데 못 가잖아요. 사실 유명인들은 가까운 동네 다녀도 슬리퍼 신고 못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뭐랄까 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너무 가볍게 하지 마시고요. 그 9월 달만이라도 너무 불편하다 난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 9월 만이라도 조금 교양 있게 좀 말과 행동을 해보세요. 사고 방식이라든가 그 칭찬받을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그 뭔가 좋게 받을 수 있고요. 인사 고과나 그런 데서 좋게 받을 수 있고요. 그냥 사장님이라도요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담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시고 명예운이 있습니다. 이건 명예운이. 명예도 결국은 나중에 돈이 돼요. 명예운도. 명예가 돈이 돼요. 나중에는 사실 같은 거예요. 이건 결국은 제가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5번 분 해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분 해석하겠습니다. 우리 6번 분은, 되게 재밌는 글자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파면한다 할 때 면자거든요? 면허 또는 면제해준다 할 때 면자입니다. 이 동맹할 때 할 때 맹주, 우린 맹주 할 때 맹주고요. 동맹할 때도 맹이고, 가맹점 할 때 맹자고, 봉사, 맹인이라 하잖아요. 그 맹자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글자를 하나하나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파자라든가, 모양, 뜻, 이런 걸 합쳐서 일관되게 보면 하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6번의 글자는. 뭔고 하니, 이게 면탈이라는 것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예요, 이거는. 이 글자는. 완전한 자유. 내가 면제부 받았잖아요. 그래서, 금도를 어기고도 뭘 할 수 있어요. 이 면자라는 게. 내가 사면을 받았잖아요, 황제로부터. 눈에 뵈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글자가 뭐냐면, 이게 맹자인데요. 이게 아래에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게 그릇 맹자거든요. 이 그릇 위에 해와 달을 같이 담았습니다. 한 바구니에. 지금 파자를 하면 제가 그 모양들 해석을 하면요. 그릇 위에 태양과 달, 이걸 동시에 담은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태양과 달은 동시에 뜰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둘을 동시에 담고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설령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죠? 너무 밝아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맹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맹목적이 되고. 이런 일은 불가능한데 자꾸 우기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설령 이렇게 두 개를 담아도요, 너무 밝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자유는요,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이게 맹목적이거나 바보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라는 건 저는 이게 성립이 안 된다 보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자유라는 개념이 사실 이게 서구에서 들여온 개념은 맞는데, 이게 저는 좀 이거를 잘못 이해하거나 남용하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비슷한 글자가 나왔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설명이 좀 잘 못하고 있는데, 대충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9월 달에 내가 또는 너무 으스되거나 우월감에 취하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합격을 했어, 어떤 거에 대해서. 아니면 뭐에 풀려났어. 죄를 지었는데 풀려났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속박에서 풀려났든, 나를 맡고 있던 뭔가에서 내가 풀려났든. 그래갖고 너무 신난 나머지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해서는 안 된 일도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당장에 무슨 재화나 앙화,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날지라도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당신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 또는 내가 추진하는 일 중에 상호간에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를 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눈여겨본 글자는 이 글자예요. 지금 이 글자. 한 그릇에 해와 달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순되지 않으십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좀 안 되잖아요. 또는 지나치게 밝잖아요. 해와 달이 분리돼 있어야 낮에는 해가 떠서 밝혀주고요, 밤에는 달이 떠서 밝혀줘서 길을 안 잃어버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한 곳에 몰빵돼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세상이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계획이나 행동 중에 혹시 이런 맹목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이 있는지를 한번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가 안 좋다, 뭐 돈을 잃을 것이다, 뭐 싸움수가 있다,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건 없는데, 그냥 본인이 좀
모순되는 생각을 갖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당장에 안 좋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고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어떤 그런 부정적인 면 이런 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낌새가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주지육림이거든요. 술로 된 연못과 고기로 된 숲. 그러니까 흥청망청 술판을 벌인 거잖아요. 술과 고기판을. 그 옛날에 은나라 탕왕, 은탕왕이래. 그 은나라 주왕, 상나라 주왕이 그거 했잖아요. 이 주지육림, 이게 유래가. 그래갖고 그 주왕하고 달기가 하도 이러고 놀고 신하들 죽이고 하니까 강태공이랑 주나라 무왕이 배버렸잖아요. 쳐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주공이랑 그런 고사가 있는데, 이 지금 맹자도 여기 보면 이게 술그릇이거든요. 이게 사실 제기에 쓰는 그릇이거나 옛날 제기에 쓰는 그릇도 여기 보면 이게 그릇 맹자거든요. 여기다가 술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제기라는 게 고기라든가 술을 담았거든요. 이게 사실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도, 그런데 이게 이 글자가 여기도 해당이 되지만요, 여기도 해당이 돼요. 맹목적이잖아요. 술과 고기에 빠지니까 옳고 그름은 분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에도 이렇게 해당이 돼요, 이거는. 사실 여기도 해당은 돼요. 완전한 면제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좀, 혹시 그런 면이 있진 않은지, 내가 좀, 너무 좀 방탕하진 않는가, 이런 거, 혹시 이런 면 있으시다면, 뭐, 아닐 거라 좀 보는데, 혹시 그런 면 있으시다면, 조금 그것도 주의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꼭 술을 마시거나 어디 뭐 유흥을 많이 하는 것만이 꼭 방탕한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내가 할 일을 계속 안 하거나 미루거나 그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코로나 시국이니까 그 밖에 다녔을 때 어떤 좀 뭐 진짜 심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안 좋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고성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6번 분은 조금 그런 거를 조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 맞으시면 다른 번호 보세요. 그런데 그 좀 맹목적이거나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나 그런 거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아집 독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투자하는 쪽에서는 조금 그렇게 좋진 않은 기회가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글자가. 그러니까 맹목적이잖아요. 투자할 때 맹목적인 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면을 좀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좀 자신이 없는데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9월 달에는 무리하게 뭔가를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쉬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투자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그냥 하지 말고요. 그냥 통장에 쟁여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면 우리에겐 또 10월이나 11월, 12월도 있잖아요.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니까요.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분 해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다 해석을 해 봤는데요. 제가 그 요새날 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커피 끊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그래서 제가 원래 커피를 엄청 많이 마셨거든요. 막 공부하고 이럴 때는 진짜 막 하루에 2잔은 기본이고요. 막 3잔, 4잔도 마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몸이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누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씩 몸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에 서로 뽑으신 분 중에 괴가 안 좋게 나으셨어도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구독자분에 한해서 제가 공명 선생님께 간청을 드려서, 우리 공명 선생님께 간청을 드려서
그 안 좋은 애군들을 막아낼 수 있게끔 제가 온갖 힘을 다할 겁니다. 아,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유튜브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제 책 홍보도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제가 나름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한데,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 컨텐츠가 나온 거거든요. 그냥 바로 인문학이나 무슨 철학, 뭐 사회학, 경제학 이렇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사실.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데 좀 뭔가 재밌으면서도 색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민하다가 나온 게 이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 의도는 나름 순수합니다. 물론 뭐 구독자 모이면 또 저도 콩고물이 있으니까 저도 좋기도 해요. 저는 그거 부정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공룡 스님한테 또 부탁드리는데 또 빈손으로 하기도 그렇잖아요, 사실. 아, 정말로.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좀 가급적 좀 구독을 눌러주세요. 뭐 시청 안 하시더라도 구독은 좀 눌러주시면 저도 이걸 만드는데 힘이 되니까요. 좀 너무 뭐 점이 안 맞는다 또는 뭐 방향이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것도 올릴 생각이니까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빠이빠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